그냥 가세요. 부대 의무실에서 만난 딸의 얼굴, 왼쪽 뺨에 시퍼런 멍 목엔 누군가 조른 자국. 이게 뭐야? 특전사 여군을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아버지가 딸의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사연 듣고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딸 면회 갔다가 면회 불가라는 말도 안 되는 통보를 받은 아버지. 근데 잠깐, 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나면 여러분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무역회사 과장? 겉모습일 뿐. 20년 전 코드네임 그림자. 특전사 대위 출신, 국정원 블랙 요원. 딸을 때린 가해자가 왜 하필 이 딸만 골라 6개월간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 최영미 중위, 당신 아버지 최종석 기억하시죠? 이 한마디에 가해자가 무릎 꿇은 이유.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심장 약하신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보세요. 이건 진짜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철민은 부엌에 서서 김치찌개 냄비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죠. 오늘은 토요일 딸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영이가 좋아하는 거 다 넣었나? 철민은 도시락통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소세지 볶음, 그리고 딸이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고추장 불고기까지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48세의 평범한 무역회사 과장. 남들이 보는 박철민은 그저 성실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일상. 주말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동네 산책을 하는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철민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특전사 대위로 복무하며 국가의 그림자가 되어 살았던 시절. 그리고 그 후 10년간 국정원 요원으로 일했던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딸 하영이에게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챙기며 철민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던가요? 정확히 3주 전이었죠. 아빠,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때 하영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고 말끝이 떨렸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그저 훈련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전사 2등병 박하영. 22살의 어린 나이에 자원 입대를 선택한 용감한 딸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갑자기 아빠, 나 군대 갈래. 그것도 특전사로라고 선언했을 때 철민은 깜짝 놀랐어요. 왜 하필 특전사야? 다른 부대도 많잖아.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여자라서 못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 그날 딸의 눈빛은 너무나 단단했습니다. 철민 자신이 20대에 가졌던 그 열정과 똑같았어요. 결국 반대할 수 없었죠. 아니, 반대하면 안 됐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는 아버지로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철민은 차 키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도로는 한산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철민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평소 일주일에 2번은 꼭 전화하던 딸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사격 훈련했는데 만점 맞았어. 하며 자랑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런데 3주째 연락이 뜸했어요. 문자 메시지도 짧아졌습니다. 응, 괜찮아, 알았어 같은 단답형 대답만 돌아왔죠.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철민의 본능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특수부대와 정보기관에서 일하며 길러진 직감이었어요. 사람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 그것이 지금 그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영아,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마음속으로 되뇌며 철민은 엑셀을 밟았어요. 부대까지는 1시간 거리. 평소보다 빨리 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특전사 부대가 있는 곳은 도시에서 꽤 떨어진 산골이었습니다. 철민 자신도 젊은 시절 이런 곳에서 훈련받았었죠.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새벽 구보, 산악행군, 격투훈련.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뜨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 길을 걷게 될 줄은 몰랐어요.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위험 있는 간판. 제형특전사령부라는 글씨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철민은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도시락 가방을 들었습니다. 위병소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왜일까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영 이등병 면회 왔습니다. 철민은 위병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신분증을 건네며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위병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잠시만요. 위병이 전화를 걸더니 한참을 통화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하영 이등병은 현재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다른 분들은 다 면회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주변을 보니 다른 가족들은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어요. 웃으며 사진을 찍는 가족도 있었고 도시락을 들고 들어가는 어머니도 보였습니다. 오직 철민만 막혀 있었죠. 위병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유는 중대장님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위병은 계속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20년간 특수부대와 국정원에서 일하며 배운 첫 번째 원칙. 감정에 휘둘리면 진실을 놓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도시락이라도 전해주세요. 철민은 도시락 가방을 건넸어요. 위병이 받으려는 순간 철민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훈련 중 사고라도. 아, 그건 아닙니다. 사고는 없었어요. 위병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준비된 답변처럼 들렸습니다. 철민의 눈이 날카로워졌죠.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분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면회 제안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했고 위병의 태도는 더욱 수상했습니다. 철민은 차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죠. 20년 전 함께 특전사에서 복무했던 동기의 번호였어요. 김상철, 지금 중령으로 이 부대에 있다고 했지. 철민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민이냐? 오랜만이네. 상철아, 급한 일이 있어. 지금 부대 앞인데. 뭐? 여기 왜? 설마. 내 딸이 거기 있어. 박하영 이등병. 혹시 알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철민에게는 첫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상철아, 무슨 일이야? 내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철민아, 일단 만나자. 부대 밖 카페로 나올게. 10분만 기다려. 전화가 끊겼어요. 철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20년간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그였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침착했고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도 냉정했어요. 하지만 지금 딸의 일 앞에서는 그저 불안에 떠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는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정문을 노려보며 철민은 다짐했습니다. 하영아, 아빠가 반드시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국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특수요원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드디어 저 멀리 상철의 모습이 보였어요.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철민은 차에서 내려 그를 맞았어요. 철민아, 일단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 상철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주변을 살피는 그의 모습에서 철민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딸에게 정말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부대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자마자 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 박하영 이등병 맞지? 며칠 전부터 의무실을 자주 드나들고 있어. 철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의무실이라니. 다쳤다는 건가요? 아니면 왜?
무슨 일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최영미 중위가 자주 데리고 간다고 들었어. 그것도 이상한 게 중위가 이등병을 직접 의무실에 데려간다는 거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잖아. 최영미 중위. 철민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그리고 상철의 다음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철민아, 이건 확인된 건 아닌데 내 딸이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순간 철민의 눈앞이 빨갛게 변했어요. 분노가 온몸을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했어요. 고마워, 상철아.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데 철민아, 너 요즘도 그쪽 일하냐? 상철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철민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야. 하지만 알았어. 더 묻지 않을게.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하지만 조심해. 요즘 군대도 예전 같지 않아. 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떠나기 전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일요일 오전에는 보통 야외 훈련 나가. 그때가 기회일 거야.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철이 떠난 후 그는 혼자 카페에 남아 커피잔을 응시했습니다. 차가운 커피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최영미 중위.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 딸을 건드린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어. 철민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박철민이다. 부탁이 있어. 전화 너머 목소리가 놀란 듯 했어요. 철민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영미라는 육사 출신 여군 중이 있지? 신상 정보 좀 뽑아줘. 그리고 20년 전 내가 담당했던 사건 파일도 다시 확인해봐.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었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그림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영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꼭 갈게. 철민은 도시락 가방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딸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아픔이 딸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죠. 내일 일요일 아침,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예요. 철민은 마음속으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깨어난 특수요원의 본능이 그를 이끌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선 철민은 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며 마지막으로 부대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높은 담장 너머 어딘가에 딸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고통받고 있을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최영미, 넌 최악의 적을 만든 거야. 철민의 입에서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평범한 아버지는 이제 없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5시, 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어제 받은 파일들이 노트북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최영미 중위의 신상 정보와 20년 전 사건 기록들을 밤새 읽고 또 읽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상철의 메시지였습니다. 7시에 부대 후문으로 와. 거기서 기다릴게. 철민은 검은색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평범한 등산객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가방 안에는 특별한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형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만약을 위한 응급 의료 키트까지. 부대 후문에 도착했을 때 상철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철민아, 어젯밤에 확인해 봤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무슨 소리야? 내 딸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여자 병사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대. 김지수 2등병, 이민정 2등병. 다들 최영미 중위한테 시달렸다고 하더라. 철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거야? 상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최영미가 육사 출신이잖아. 인맥이 탄탄해. 중대장도 그녀 편이고 신고해봤자
오히려 피해자들만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다들 알아. 두 사람은 부대 담장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일요일 아침의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의무실은 어디야? 저기 보이는 건물 2층이야. 지금은 비어 있을 거야. 일요일이니까. 철민은 건물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창문 위치, 출입구, 주변 CCTV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20년 전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때의 습관이 되살아났죠. 30분 후 철민은 의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상철이 열쇠를 구해준 덕분이었죠.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공간. 그곳에서 철민은 진료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하영, 박하영, 여기 있네. 파일을 펼치는 순간 철민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 왼쪽에 선명한 멍, 보라색과 파란색이 섞인 끔찍한 상처였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목에 난 손톱 자국. 누군가 목을 조른 흔적이 분명했어요. 팔목의 멍들은 손가락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강하게 잡아 끌었다는 증거였죠. 이런.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찢었어요. 진료 기록을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타박상, 찰과상, 경미한 뇌진탕 의심. 의학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철민에게는 그저 딸의 고통으로만 읽혔어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은 재빨리 파일을 원위치에 두고 숨을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빠? 하영이었어요. 창백한 얼굴, 깡마른 몸. 3주 만에 본 딸의 모습에 철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영아. 철민이 딸에게 다가갔어요. 하영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이 철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왜 여기 계세요? 면회는 안 된다고. 상철 아저씨가 도와줬어. 하영아, 이게 뭐니? 얼굴에 이 상처는? 철민이 딸의 얼굴을 만지려 하자 하영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훈련 중에 다친 거예요. 하영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죠. 하영아, 아빠한테는 말해도 돼.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놀란 듯 입을 막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그냥 좀 힘들어서. 철민은 딸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하영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긴장이 풀렸어요. 그리고 작은 흐느낌이 시작됐죠. 아빠,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왜 참아야 하는데?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하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최영미 중이지? 철민의 말에 하영의 몸이 흠칫 떨렸어요. 정답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하영아,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참았어? 하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하면 더 심해질까 봐요. 그리고 아빠한테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았어요. 특전사까지 와서 이런 일로 포기하는 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철민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딸이 자신을 실망시킬까봐 이런 고통을 혼자 참고 있었다니. 20년간 국가를 위해 싸웠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중이님이에요. 아빠, 빨리 숨으세요. 하지만 철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빠, 제발. 문이 열렸어요. 30대 초반의 여성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군복, 날카로운 눈매. 최영미 중이었어요. 박하영 이등병,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안녕하세요. 박하영 아버지입니다. 철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최영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는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아버님이시군요.
하지만 일요일의 면회는 제 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중위님이 자주 의무실에 데려오신다고 들었는데요. 철민의 말에 최영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훈련이 힘들어서 가끔 데려온 것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박하영 이등병을 많이 챙기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럼 제 딸 얼굴에 난 상처도 중위님이 챙긴 결과인가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최영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중위님, 저는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요. 철민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최영미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20년 전 최종석이라는 사람 아시죠? 중위님 아버지 말입니다. 최영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박철민 대위, 아니, 지금은 그냥 박철민입니다. 최영미가 비틀거렸어요. 의자를 잡고 겨우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하영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아빠, 무슨 말이에요? 20년 전이라니. 철민은 딸을 보지 않고 최영미만 응시했어요. 중위님, 복수하고 싶으셨나요? 아버지가 감옥에 간 것이 억울하셨나요? 그래서 무고한 제 딸을 괴롭힌 겁니까? 최영미의 입술이 떨렸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무기를 불법으로 팔아 많은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 무기로 죄 없는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막은 게 저였고요. 철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원한을 제 딸에게 푸신 겁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22살 아이에게? 최영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뭘 알아? 우리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기나 해? 아버지가 감옥 가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 다 당신 때문이야. 그래서 제 딸을 때린 겁니까? 철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20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범죄자를 상대했던 그 목소리였어요. 최영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반항적이었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있습니다. 철민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최영미가 하영의 머리를 잡고 벽에 밀치는 장면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중위님, 저를 너무 얕보신 것 같네요. 저는 20년간 이런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철민이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최영미가 다른 여성 병사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녹음된 음성 파일도 있었어요. 내가 뭔데 특전사에 왔어? 여자 주제에. 오늘도 제대로 못하면 밤새 얼차려야. 최영미 자신의 목소리가 의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군사재판에 넘기기에. 철민이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위님이 스스로 자백하고 사과한다면 조용히 끝낼 수도 있어요. 물론 군에서는 나가야겠지만. 최영미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동안의 오만함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발, 저도 그냥 아버지 때문에. 당신 아버지의 죄는 당신 아버지가 지는 겁니다. 제 딸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철민이 하영에게 다가갔어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영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영이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어요. 아버지의 정체, 20년 전 사건, 그리고 자신이 겪은 고통의 이유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밝혀진 순간이었죠. 아빠가 정말 특전사였어요? 국정원이었고요? 철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하영아.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그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간호사가 의무실로 들어왔어요. 일요일인데도 응급 환자 때문에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최영미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중위님? 무슨 일이? 괜찮아요. 잠시 어지러워서. 최영미가 힘겹게 일어났어요. 철민을 보는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대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 전에 중위님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민의 말에 최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철민은 하영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하영아. 오늘은 아빠랑 같이 나가자. 하지만 허가 없이는. 괜찮아. 상철 아저씨가 다 처리해 줄 거야. 두 사람이 의무실을 나갈 때 최영미가 뒤에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철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받은 상처는 너무 깊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온 하영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철민이 딸을 꼭 안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있잖아. 앞으로는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하영이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일요일 아침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아픔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철민은 하영을 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최영미뿐만 아니라 이 일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할 겁니다. 그것이 20년간 국가를 위해 일했던 자신이 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으니까요. 일요일 저녁 철민은 집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영미에 대한 모든 정보였죠. 국정원 동료가 보내준 파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내려갔어요. 최영미 32세, 육군사관학교 52기 졸업, 성적은 중위권이었지만 체력평가에서는 늘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여성 장교였습니다. 상급자들의 평가도 대체로 좋았죠. 하지만 철민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최영미가 배속받은 부대마다 여성 병사들의 조기 전역률이 높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관된 패턴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정원 후배의 전화였어요. 선배님, 추가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최영미 중위가 6개월 전에 아버지의 옛 동료를 만났어요. 그때 20년 전 사건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철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시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영이가 특전사에 배치된 것도 정확히 6개월 전이었으니까요. 그 동료가 누구지? 정만수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최종석과 함께 무기 밀매에 연루됐던 인물이죠. 철민은 정만수라는 이름을 기억했어요. 20년 전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최영미에게 과거 이야기를 했다면 분명 왜곡된 내용이었을 거예요. 철민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하영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였습니다. 김지수 2등병과 이민정 2등병이 몰래 작성해서 보낸 것이었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철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최영미의 괴롭힘은 체계적이고 악랄했어요. 내가 뭔데 특전사에 왔어? 예쁜 척이나 하면서. 아빠 덕분에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금수저들은 다 그래. 하영에게 했던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밤늦게까지 얼차례를 시키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심지어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했죠. 김지수의 진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최영미 중위가 박하영 2등병을 유독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두세 배는 더 심했어요. 마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처럼. 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영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샤워를 마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아직도 안 주무세요? 응, 조금만 더 볼 게 있어서. 너는 빨리 자. 하영이 철민 옆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힐끔 봤습니다. 최영미 중위 조사하시는 거예요? 응. 아빠, 정말 특전사였어요? 국정원이었고요? 철민이 딸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미안해, 하영아. 말하지 않아서. 왜 숨기신 거예요? 철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어.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싶었고. 하영이 작게 웃었어요.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결국 휘말렸네요. 20년 전 아빠가 한 일 때문에. 월요일 아침 철민은 다시 부대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대대장이 직접 만나겠다고 했어요. 대대장실에 들어가니 50대 중반의 군인이 일어나 맞았습니다. 엄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곤란해 보였어요. 박철민 씨, 앉으세요. 어제 일은 들었습니다. 대대장님, 제 딸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철민이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대대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왜 지금까지 방치하셨습니까? 철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대대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최영미 중위가 육사 출신이고 상부에 인맥이 있어서 그래서 병사들의 고통을 외면하셨다는 겁니까? 대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문이 벌컥 열리고 최영미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대대장님, 이 사람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중위, 진정하세요. 대대장이 말했지만 최영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0년 전에 우리 아버지를. 철민이 일어섰어요. 최영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버지 최종석은 무기를 불법으로 팔아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무기가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 민간인 200명이 죽었어요. 최영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말. 아버지는 억울하게. 증거가 있습니다. 철민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20년 전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사진과 문서들이 빼곡했어요. 철민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005년 3월 최종석은 구소련제 무기를 동남아시아 반군에 팔았습니다. AK-47 500정, RPG 200발, 그리고 대량의 폭발물이었죠. 최영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무기들이 결국 테러에 사용됐습니다. 시장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아이들까지 죽었어요. 철민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테러 현장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영미가 눈을 돌렸어요. 저는 당시 특전사 대위로 그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당신 아버지를 체포했죠. 대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철민을 봤어요. 박철민 대위, 그 유명한 그림자 작전의 주인공이셨군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고 최영미를 계속 바라봤어요. 당신 아버지는 재판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최영미가 무릎을 꿇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정만수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정만수도 공범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풀려났을 뿐이죠. 그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철민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최영미와 정만수가 만나는 CCTV 영상이 떴습니다. 6개월 전 어느 카페에서였어요. 음성도 들렸습니다. 정만수의 목소리였어요. 영미야,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당했어. 박철민이라는 놈이 조작해서. 그놈 딸이 지금 특전사에 있다더라. 최영미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박철민의 딸이요? 이름이 뭐예요? 박하영. 이등병으로 막 들어왔대. 영상 속 최영미의 표정이 변했어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 딸한테라도 복수해야겠네요. 철민이 영상을 멈췄어요. 대대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정보를 믿고 무고한 제 딸을 괴롭혔어요. 최영미가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철민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딸을 괴롭힐 이유는 되지 않아요. 대대장이 일어섰어요. 최영미 중위, 당장 무기고로 가서 대기하세요. 헌병대에 인계하겠습니다. 최영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문을 나가기 전에 철민을 돌아봤습니다. 박하영 이등병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영미가 나간 후 대대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조치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다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철민이 김지수와 이민정의 진술서를 건넸어요. 대대장이 읽어내려가며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제 부대에서 최영미와 함께 가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처벌받아야 합니다. 철민이 또 다른 명단을 내밀었어요. 최영미를 도운 하급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대는 발칵 뒤집혔어요. 헌병대가 들어와 관련자들을 연행했습니다. 최영미를 비롯해 모두 7명이었어요. 하영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이 하영에게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하영아, 그동안 힘들었지?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김지수와 이민정도 하영을 안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모두 자유야.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철민은 하영과 함께 부대 밖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의 시간이었죠. 아빠, 최영미 중위는 어떻게 될까요? 군사재판을 받을 거야. 아마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거고. 하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불쌍하기도 해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철민이 딸을 바라봤어요. 가해자를 동정하는 딸의 마음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야.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알아요. 그래도 하영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저도 아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철민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넌 강해. 아빠가 없어도 잘 이겨냈을 거야. 아니요. 아빠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아빠가 알게 될 거라고, 그럼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철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딸이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니. 앞으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뭐든 말해도 돼. 하영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아빠, 사실 궁금한 게 많아요. 특전사 시절 얘기, 국정원에서 한 일들. 천천히 다 말해줄게. 오늘은 일단 푹 쉬자. 두 사람이 식당을 나왔을 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하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철민도 하늘을 봤어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너도 나도. 엄마도 아빠의 정체를 알고 계셨나요? 그럼 엄마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었어. 하영이 아버지의 팔짱을 꼈어요. 이제 저도 알아요. 우리 아빠가 영웅이라는 거. 철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영웅은 무슨, 그냥 아빠야.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영미라는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사건이 남긴 교훈은 오래 기억될 거예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결국은 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모두가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정원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군 내 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시스템을 바꿔야 해. 네, 국방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철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딸을 지키려다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은 성과였죠. 집에 도착한 철민은 아내의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우리 하영이 잘 지켰어.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아.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철민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철민은 국방부 청사 앞에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일주일 전 부대를 찾았던 아버지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는 국가기관과 대등하게 맞서는 전직 요원의 모습이었죠. 국방부 장관실로 안내받은 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문이 열리자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박철민 선생님 앉으세요. 국방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0대의 노 장관은 철민을 알아보는 듯 했어요. 20년 전 그림자 작전의 박철민 대위시죠? 이번 일로 다시 뵙게 되네요. 철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단순한 군 내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보복 범죄였군요. 철민이 준비한 USB를 건넸어요. 추가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최영미 중위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육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맥이 있다는 이유로 묵인됐어요.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네요. 사과보다는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는 이미 준비한 개선안을 꺼냈습니다. 첫째, 독립적인 신고 체계 구축. 둘째, 가해자 즉시 격리 조치. 셋째,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 청와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철민이 일어서려 하자 장관이 다시 불렀어요. 박 선생님, 혹시 군 인권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철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이제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습니다. 화요일 군사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어요. 철민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어요.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죠. 최영미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군복이 아닌 수의를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영미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6개월간 피해자 박하영 이등병을 지속적으로 폭행, 모욕, 협박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될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최영미의 잔혹함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철민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재판장이 질문했어요. 증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20년 전 피고인 아버지 사건의 담당자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개인적 복수를 한 것인가요? 철민이 최영미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된 정보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고한 제 딸을 괴롭힐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이. 반대합니다. 검사가 소리쳤어요. 개인적 불행이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계속하시죠, 박철민 증인. 철민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딸이 받은 고통, 다른 피해자들의 아픔, 그리고 군 조직의 문제점까지 1시간 동안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영미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걸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2주 후 판결이 났어요. 최영미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들도 각각 1년에서 2년의 형을 받았어요. 황소령은 파면되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좌천되거나 전역 조치됐습니다. 판결 다음 날 철민은 다시 부대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축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영이 특별 표창을 받게 됐거든요. 대대장이 연병장에서 훈시를 했어요. 박하영 이등병은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특전사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많은 전우들을 구했습니다. 하영이 앞으로 나갔어요. 떨리는 듯 했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대대장이 표창장을 건넸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박하영 이등병. 감사합니다. 하영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지수와 이민정은 눈물까지 흘렸죠. 표창식이 끝나고 하영이 철민에게 달려왔어요. 아빠 봤어요? 표창 받았어요? 그래, 정말 자랑스러워. 철민이 딸을 안았어요. 6개월 전 입대할 때는 걱정스러웠지만 이제는 딸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됐습니다. 저녁 부대 식당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동료들이 하영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케이크도 있었고 손수 쓴 편지들도 있었어요. 한 선임이 말했습니다. 하영아, 내가 있어서 우리 부대가 바뀌었어. 고마워. 저야말로 선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하영의 겸손한 대답에 모두가 웃었어요. 이제 그녀는 진정한 전우가 됐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어요. 하영은 일병으로 진급했고
신병교육조교로 차출됐습니다. 철민은 주말마다 부대를 찾아 딸을 만났어요. 어느 토요일 두 사람은 부대 근처 산을 올랐어요.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특전사였던 것, 국정원이었던 것. 철민이 딸을 바라봤어요. 햇살에 빛나는 하영의 얼굴이 엄마를 닮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서길 바랐어. 아빠의 그림자가 아니라 너 자신으로.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해요. 그리고 더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빠가 나라를 지킨 영웅이었다는 게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철민이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하영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철민은 미소 지었어요. 아빠, 전역하면 뭐 할 거예요? 글쎄, 아직 1년 남았잖아.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 철민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최영미 사건 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나섰잖아. 하영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건 아빠가 도와줘서. 아니야. 내가 먼저 버텨줬기 때문에 가능했어. 6개월 후 하영은 특전사 모범병사로 선발됐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부대를 방문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박하영 일병은 역경을 이겨내고 전우회를 실천한 진정한 특전사입니다. 표창식에는 언론도 참석했어요. 하영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군내 인권 개선의 상징이 됐거든요. 인터뷰에서 하영이 말했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아버지와 전우들, 그리고 정의를 믿는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그날 저녁 철민은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화면에 나온 딸의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딸 정말 멋지게 컸어.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박하영 법이라는 이름의 군 인권보호법이 제정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독립적인 신고 체계와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핵심이었어요.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영이었어요. 아빠, 들었어요? 제 이름이 법안에 들어간대요. 그래, 내가 만든 변화야. 아빠가 만든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가 함께 만든 거지. 전화 너머로 하영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1년 후 하영은 병장이 됐어요. 후임들에게 든든한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병사들에게는 롤모델이었죠.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이등병이 하영에게 물었어요. 선임님, 군 생활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하영이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힘들 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대장이 철민에게 전화했어요. 박하영 병장 덕분에 우리 부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병사예요. 철민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딸이 고통을 딛고 성장했다는 게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저녁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하영이 집에 외박을 나왔어요. 오랜만에 부녀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저 대학 복학하면 법대로 전과하려고요. 갑자기 왜? 군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철민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응원할게. 아빠도 가끔 특강 와주실 거죠? 그럼 언제든지. 두 사람은 한강 다리를 걸었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최영미 중위 소식 들었어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다더라. 피해자들에게 편지도 보냈고 용서는 못하지만 불쌍하기도 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지. 미워하면서도 연민을 느끼는 것. 하영이 강물을 바라봤어요. 아빠, 정의란 뭘까요? 철민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약한 사람이 부당하게 고통받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럼 우리가 이룬 건 정의인가요? 그래, 작지만 의미 있는 정의였어. 저녁식 날 철민은 부대 정문에서 딸을 기다렸어요. 2년의 군 생활을 마친 하영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아빠. 하영이 철민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군복을 벗었지만 더욱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딸.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일들을 할 거예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영이 말했어요.
아빠 사실 군대 가기 전에는 아빠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평범한 회사원이야. 아니에요. 아빠는 영웅이에요. 제 영웅. 철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딸의 인정이 그 어떤 훈장보다 값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 화환이 놓여 있었어요. 국정원 동료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박하영 병장 전역을 축하합니다. 박철민 선배님의 딸다운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영이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봤어요. 아빠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철민이 딸을 안았어요. 넌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그날 밤 철민은 일기를 썼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딸을 지키려다 세상을 조금 바꿨다. 하영이는 이제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됐다. 나는 여전히 평범한 아버지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창밖의 별들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감상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